예, 시장이 뭐 좋은 듯 수익이 안 나고 가는 것만 가는 그런 장세인데요.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알쏭달쏭한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김진 이사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조금 압축해 봤습니다. 악화되는 환경, 뭐 증시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투자 환경, 예, 주도주만 가는 장세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이냐. 일단 미국의 지난주 물가지표 발표 FOMC 이후에 미국은 최고치를 갑니다. 우리 시장도 레벨을 좀 올렸는데 역시 가는 쪽만 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글로벌하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차별화의 시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투자하실 때 유명한 주식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에는 수익이 잘 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형태로 미국 주식의 중소형주에 집중했다고 하면 아마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미국 시장의 동향입니다.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다행이라면 그냥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반도체 주식이 되어서 네. 이제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 동참을 했다. 요 정도가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해석들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냐면요. 지금 미국이 원래도 조금 안 좋았던 일반 제조업의 경기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방의 정책금리 자체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예.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더 나빠지는데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안 좋은 종목들, 안 좋은 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전 같아 보면 금리가 하락을 하면 뭐 러셀 2000 지수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인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장기 금리의 동향, 미국 금리의 동향을 보면 연준의 정책 금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단기 금리는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은데 오히려 매크로를 많이 반영한다고 이야기하는 장기 금리는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실제로 미국의 이 AI 주도 산업이 아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데 연준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불충분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차별화의 흐름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제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증시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조기 총선을 결정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뭔가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것 같은 증시 급락. 그러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까크 40인데요. 그 정도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조기 총선을 결정을 했잖아요. 마크론 대통령이. 네. 근데 이 조기 총선에서 다수당을 잃어버릴 정부 여권이 여당이 다수당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극우 당이 지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대규모 감세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감세 정책이 시간을 돌이켜 보면 2022년이죠. 영국에서 한번 감세 정책 잘못했다가 엄청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 유럽의 각 정부들이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고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저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강한 하락이 프랑스 때문에 유럽 전반으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 자체가 이런 급격한 변동성의 증가까지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 자체는 지금 산업이 좋은 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뭐 잘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들도 투자 심리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증시는 더 슬림화되고 더 차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정도 이제 조금 챙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조기 총선 다시 이제 총선하는데요. 6월 말에 1차 선거를 하고
50% 이상 승자가 없으면 또 2차 투표를 하거든요. 7월 4일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긴장을 해야 되고 영국이 캐머런 총리였었나요? 브렉시트 투표 안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좀 도장 찍으려다가 브렉시트가 가결되면서 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노이즈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조금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요 이벤트들이 지금 지나간 흐름들인데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떤 변수나 일정들을 주목해야 합니까? 일단 이번 주는 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처럼 그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예정이 없는데요. 네. 일단 다수의 제조업 지표들이 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죠. 뉴욕 네.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아마 화요일이 가장 중요할 텐데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 이제 글로벌 PMI 예비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미국의 AI 산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실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증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반등을 또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1회 정도,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소매 판매를 필두로 해서 이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악화돼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지난번에 발표됐던 FOMC보다 조금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도 있겠다. 왜? 실물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기물의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 단기물의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부진한 종목군들이 일정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 딴 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 제조업의 경기, 산업 상황이 좋아야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그래서 단기 금리가 하락해서 오히려 나빠지는 뉴스 때문에 이 일반 제조업 주가들이 반등하는 상황이 나타나는지가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정말 반도체 빼놓고는 선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에 다른 대안을 줄 수 있을지 이걸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지표들이 그러니까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좋게 나와야 국내 경기가 좋은데 그것보다는 배드 굿이라고 나쁘게 나오는 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인가요? 예,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헷갈립니다 진짜. 네. 플러스 19일 수요일 날 미국은 노예 해방일로 휴장이고요. 네. 21일 날 미국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파생만기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지 아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주만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지수도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보면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자는 약하고 지수는 눌립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이제 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삼성전자를 반도체 주식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흐름에 이제 겨우 동참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그동안 엄청나게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진을 씻어내는 어떤 그런 평균 회계의 강세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이제 뭔가 구체적인 뉴스나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하고 다르게 움직이다가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 진입한 거는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다라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만 동참을 해줘도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환경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게는 입장에서 보면 지수상으로는 상방 압력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했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단기 전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2750선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고점이 3월에 보니까 2779, 네, 2770이나
한 80선이니까 네. 상단 부분에 와 있는데요. 2,800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수를 레벨을 위로 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박스권의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우리 증시 환경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다. 보호적이진 않다. 예, 그렇게는 낙관적이지는 않기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 또 시장 일부적으로 보면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은 올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다 박스권이었었는데요. 네. 그동안 올해 2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형태를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먼저 더 선제적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박스권을 확인시켜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한번 보게 되면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한 3일 정도, 그리고 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박스권 상단에서 하락 전환하고 3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경험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기는 해요. 예. 물론 매번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환경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먼저 하락 반전한 거는 심정적으로 조금 분명히 거슬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또 잘 버텨내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선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흐름에 동참하면서 시총 비중이 높은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내부적인 흐름으로 자동차가 굉장히 강한데 네. 사실 은행도 중기적인 추세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은행주나 우리나라 자동차나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도 그렇게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굉장히 잘 버텨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증시가 생각보다 더 강한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포인트,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요번엔 돌파할 거야, 요번엔 안 될 거야. 미리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하락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 특별하게 추세적으로 무너질 일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하단을 잡는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꼭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전환할 때는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예. 반대로 상향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반도체 강세에 플러스 다른 섹터들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때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전략,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더 대응의 차원에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큰 고민은 없는데요.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전력기기 이런 쪽이 사실은 더 관심이 있잖아요. 조정받을 때 사야 되나 화장품, 음식료는 계속 가나 30초만 얘기해 주십시오.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대대적인 흐름이라서 네. 저처럼 매크로에서 보면 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하게 요적 연관 종목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조정 상태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